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원래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나 싶지만 그래도 이 답답한 속을 한번 개워내야 어떤 미련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과 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죠. 그런데 다시 남편과 연락이 닿게 된 건 남편이 제 회사에 지원을 했다면서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제 연락처는 다른 동기들에게 물어물어 알아냈었고요. 아무튼 솔직히 그런 남편의 연락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저도 입사한 지 겨우 1년 차로 여전히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이래저래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죽하면 물어물어 나한테까지 연락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면접이니 뭐니 남편이 부탁하는 건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도와줬네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남편은 결국 제가 다니는 회사엔 들어오지 못했어요. 본인 말로는 면접관으로 들어온 임원 중 한 명이 이유 없이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런 거라는데 그거야 뭐 그냥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아무튼 남편은 당시 회사 30곳에 지원했는데 딱 2곳에서 연락을 받았고 그중 그나마 나은 한 곳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저는 남편과 가끔씩 안부 정도만 주고받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입사하고 3달쯤 지났을 때부터 저에게 막무가내로 들이댔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소위 썸이라는 거야 몇 번 타봤지만 저에겐 늘 학업이 우선이다 보니 대부분의 남자들이 처음엔 좋다고 따라다니다가도 결국 얼마 안 있다 떠났달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자들을 잡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무척이나 저돌적인 남편의 존재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얼마나 내가 좋으면 저럴까 싶은 게 저는 남편이 저를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귀자고 했을 때도 좋다고 한 거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보단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길래 이건 딱 내 얘기다 싶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던 거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연애 때와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걸핏하면 남 탓을 하는 남편의 습관이었어요. 매번 누구 때문에 이래서 저랬다. 뭐 때문에 저래서 이랬다. 신혼 초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을 보면서 저렇게라도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가 그런 착각도 했었지만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저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는 거란걸요. 한 번은 결혼한 지 반년쯤 되던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야근이라 늦는다고 하길래 언제쯤 오냐 물으니 자기도 모른답니다. 사장님도 오시는 자리라서 12시는 되어야 할 것 같다나요? 그래서 전 혼자 저녁을 먹기도 내키지 않아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리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라 오가기에 부담스러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9시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집에 왔는데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2시에 온다더니 어째서 이렇게 일찍 왔냐 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이 저를 노려보면서 씩씩거리더니 자기가 오늘 1차 회식 자리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집에 와서 제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에다 전화를 걸어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사장한테 핸드폰만 찾고 다시 오겠다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집에 없어서 너무 황당했다나요? 그리고는 저 때문에 결국 핸드폰도 못 찾고 사장 눈밖에도 나게 생겼다며 일을 어쩔 거냐고 있는 대로 짜증을 내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못 낀 놈이 썩낸다고 남편이 먼저 죽상을 하고 있으니 점점 이게 정말 나 때문인가 싶은 생각도 들대요. 정말이지 매사가 이런 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는 교묘하게 상대를 미안하게 만드는 식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작년 초에 퇴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자기 자신한테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말이죠. 남편이 말하길 자기는 사장이 뭘 시키던 간에 싫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자신이 있든 없든 소위까라면 까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장이 시키면 군소리 없이 하려고 한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직해온 직원은
예를 들어 사장이 A라는 일을 시켰는데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자긴 그 일은 자신이 없다고 대놓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사장은 그 직원을 자기보다 더 신뢰하는 눈치라며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자괴감이 든다나요. 뭐 제가 남편 회사에서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솔직히 남편이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은 건 말을 않는구나. 딱 그게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저희 남편은 윗사람이 뭘 시키면 안 한다 못한다 소리를 할 인물이 못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마 사장 입장에선 못할 것 같으면 말을 하던가 일만 잔뜩 끌어안고서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 갑갑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쨌든 아내인데 괴로워하는 남편한테 차마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 당신이 속이 많이 상했겠다 하고 위로만 건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래서 자기는 더는 회사를 다니기가 싫다며 이참에 자기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나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가슴 철렁할 일이 있을까요?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까놓고 대단한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망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회사를 다니기 싫으니까 사업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남편이 자기가 정말 쓰러지기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겠냐며 있는 대로 화를 내대요. 그런데 저희 남편 키 180에 몸무게 95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제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쓰러진다고 똑같이 화를 내버렸죠. 하지만 이튿날 평소처럼 출근을 하던 길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직감적으로 남편 때문이구나 싶어서 최대한 시간을 끌다 전화를 받았죠. 그러자 어머님이 너는 귀가 먹었냐? 전화 오는지도 모르냐 막말을 하시더니 남자가 사업 좀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느냐며 아내가 돼서는 내조를 못한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답답한 나머지 사업은 뭐 땅 파서 하냐고 대꾸해버렸어요. 못해도 돈 5천은 있어야 콧구멍만한 가게라도 하나 내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잠시 말을 잊지 못하시더니 저더러 결혼하고 여적 5천도 못 모았냐 그러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남편 월급 300, 제 월급 400. 게다가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벌이가 없단 이유로 매달 7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는 똑같이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달은 30. 못 드리는 달이 허다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돈을 못 모았냐 하시니 정말 마음 같아선 어머님 때문에 못 모은 거 아니냐고 확 쏘아붙여버렸음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이 남편 3천 해주시고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평소에 커피 마시는 거 돈 아깝다 하고 디저트도 싫어하던 인간이 카페라니. 얼마나 사업이란 걸 우습게 보는지 알만하더라니까요. 게다가 초반엔 손님이 많지도 않았는데 테이블이냐고 7개뿐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둘이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간섭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제가 결국 갑갑함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더러 처음엔 당신이다 해봐야 한다고 그래야 가게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네요. 물론 남편은 제 조언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눈치였지만요. 남편이 회사는 관뒀지. 옆에서 보고 있자니 카페도 카페대로 저러다간 망하게 생겼지. 그러니 이게 성격이에요. 왜? 성질 급한 사람이 결국 먼저 간다더니 그게 딱 저량에 하는 말일 줄이야. 원래 제가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한번 벌려놓은 일은 어떻게든 책임지고 끝장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느샌가 제가 투잡 아닌 투잡을 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서 잘해주면 남편도 설령 말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자기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펑크낸 아르바이트생 대신 일을 하기도 하고 새로 나온 메뉴를 홍보하기도 하고 아무튼 자기가 할 일을 몇 번 대신해줬더니 언젠가부턴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눈치더라니까요. 주말엔 저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뭐 볼 일이 있네 급한 일이네 하더니 스크린 골프에 갔다가 걸린 적도 있었죠. 정말이지 그럴 때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은 게 내 팔자를 내가 들들 볶는구나 싶대요. 그러다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카페 일에서 손을 떼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작년 늦가을이었어요. 제가 아주 호되게 몸살 감기에 걸려 회사도 못 나가고 정말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집에서 분명히 제가 끙끙 앓는 걸 보고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점심시간 때쯤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낮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그런다고 저더러 잠깐 카페에 나와 있으면 안 되냐입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아파서 회사도 못 갔는데 카페에 어떻게 나가 있겠냐니까. 그럼 저 때문에 자기 약속을 취소해야 하냐면서 그러면 그 약속 상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 사람이랑 틀어지면 제가 책임질 거냐대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나 때문에 한 약속도 아니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펑크낸 것도 아닌데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냐? 헛소리하지 말라 했네요. 그리고 이 일로 남편이 그날 밤 집에 와서는 아주 말 그대로 씩씩거리면서 발악을 하더군요. 저 때문에 결국 약속은 약속대로 못 지키고 기분이 나빠서 장사도 제대로 못했다면서요. 끝까지 아픈 저한테 괜찮았냐, 뭐는 좀 챙겨 먹었냐 소리는 없이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앞으로 내가 카페에 가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거라고 그러니 그만 좀 하라고 했어요. 그 카페에서 억만금을 벌어도 1원 한 푼 받을 생각 없으니 당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사람이 무책임하다는데 애시당초 제가 하고 싶다 한 것도 아니고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책임을 말하는 건지. 그러더니 남편이 그럼 저 생활비도 못 준답니다. 카페 일도 안 돕겠다는데 생활비를 바라는 건 욕심 아니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들으면 당신이 혼자 생활비 다 된 줄 알겠다 했어요. 저희 연애 때도 데이트 비용은 거의 더치페이나 마찬가지였고 결혼 후에도 생활비니 뭐니 전부 반반씩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댁에만 용돈으로 70씩 빠져나간 거고요.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를 가지고 주니마니 생색을 내니 그간 제가 바보천치처럼 지냈던 게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우라가 치밀더라니까요. 그리고 전 보란듯이 이후로 정말 카페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엔 오기가 났는지 보란듯이 아르바이트생을 또 뽑고 그러더라고요. 카페가 장사나 잘 되면 말을 하네요. 그나마 저 하나 돈 안 받고 일했으니 자기가 단돈 200이니 300이니 그거라도 들고 갔지.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더 나가니 말은 안 해도 소위 똥줄 타는 게 보이던걸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그런 남편이 괘씸해 아는 채도 안 했습니다. 막말로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먼저 숙이고 들어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저도 이번만큼은 져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친정언니가 자기가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며 신이 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뭘 좀 알고 한 거냐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용돈 번다 생각하고 해봐. 공부도 되고 나름대로 재밌어. 하는데 그때 제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관심이라도 돌리면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한마디로 남들과는 좀 다른 이유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제가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벌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초심자의 운이라고 정말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웬걸요? 제가 공부를 하긴 했어도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남들 따라가는 느낌으로 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정말 수익이 많이 났어요. 뉴스에도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니까 남편 말로는 제가 바람이라도 난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저 씻는 틈에 제 핸드폰을 열어봤다는데 거기서 제가 주식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화를 내긴커녕 오히려 싱글벙글 어찌나 앞에서 희죽거리는지 죽상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못 봐주겠더니 희죽거리는 건 또 그거대로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웃냐니까 그 돈으로 뭐 할 거냐면서 올여름에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는 거 어때? 그러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 돈으로 왜 시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냐고 그럴 생각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저 때문에 자기 카페가 장사도 안 되는데 미안하지도 않냐면서 그리고는 대뜸 한다는 말이 배우자한테 말 안 하고 주식하고 그러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 모르냐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재산 가져다가 다 까먹고 그랬을 때나 하는 소리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이혼당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니까. 남편이 잃고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면서 저더러 번번이 자기의 믿음을 깬다며 너무 실망스럽대요.
하지만 뒤이어 덧붙인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제 말대로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도 했고 그 돈을 자기나 시부모님을 위해서 쓴다고만 하면 그냥 넘어가 줄 용의가 있다나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혼을 당하는 편이 낫겠다고 나랑 이혼 좀 해줘라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농담 반 진담 반, 말 그대로 뼈있는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면 네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위자료를 네가 줘야 돼 하는데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그저 내가 가진 돈이 탐나는구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결국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이혼하자 했죠. 남편은 이혼할 거면 저더러 재산은 다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나왔고,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남편 쪽 변호사는 뭘 어디까지 알아서 남편 편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나 제 변호사는 제가 이길 거라고 100% 아니 130%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남편이 말하길 저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카페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카페도 폐업을 해야 한다며 그거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청구할 거라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래서 그동안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시댁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당신 아들 인생 꼬아놓고 무사할 줄 아냐면서 하도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건 그거대로 협박이니 뭐 그런 걸로 고소했어요. 시부모님 덕분에 이혼이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전 정말이지 이 결혼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남들 눈이 무서워서 똥물인 줄 알면서도 발 담그고 살아볼까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혼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는 여전히 흑자를 기록 중이라서 참 기쁘네요. 저야말로 이참에 이 돈으로 친정부모님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카페나 해볼까요? 하하, 농담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알기를 개똥보다 못하게 아는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과 이혼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자기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는 헛소리를 하네요. 웃기지도 않아서. 말 나온 김에 저희 남편 얘기나 좀 해보려고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솔직히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나간 자리는 아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이 지인의 거래처 직원이었고 지인이 저희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만든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렇게 나가기 싫다는데도 애걸복걸하며 나가서 밥 한 끼만 먹고 오라고 사정을 한 게 이해가 되대요. 그래도 뭐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 자체가 싫지는 않았어요. 외모는 비록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원래 매력이 없잖아요. 이후로 저는 남편과 한 달 만에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1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깊어지고 확신이 생긴 이후에서야 남편이 결혼하면 처음엔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당황스럽기도 했고 겁이 났죠. 저희 친정어머니가 20년 가까이 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던 걸 제 눈으로 보며 자랐으니까요. 비록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친정어머니께 당신이 너무했다며 미안하단 말씀 한마디 유언처럼 남기시긴 했지만 그 한마디로 친정어머니의 지난 세월을 다 보상받을 순 없었기에 사실 오히려 그 사과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더 괴로워하시기도 했어요. 그 미안하단 한마디 때문에 더는 원망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시부모님하고 같이는 못 산다는 생각이었고 남편에게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만 남편이 자기가 이해한다고 해도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진 모르겠다며 무척이나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시댁의 반응은 무척이나 좋지 않았습니다. 저더러 핑계를 댄다고 하기도 하셨고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지 무조건 싫다고 하면 되냐 하기도 하셨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파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건 시부모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결혼할 때 돈은 한 푼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돈이 아쉬운 것보다도 치사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기야 어머님 아버님과 크게 다퉜다고 했어요. 연을 끝내 마네소리까지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합가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며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는 이 과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셨어요. 제가 친정부모님이 속상해하실 만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전하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할 때 시댁에서 4천, 친정에서 7천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시댁에서도 1억을 해주겠네요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돈을 깎아나가시더니 결국 4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양가로부터 받은 돈에 저희가 조금씩 모아둔 돈을 합하여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18평대의 작은 아파트로 저희 둘이 살기엔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 저희 집에 오신 시부모님께선 들어와서 살면 40평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 걸 고생을 사서 한다며 한심한 애 어쩌네. 잘났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고작 이거냐며 저를 아주 바보천치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저희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말씀을 격이 없이 아니 무례하게 하시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척이나 불쾌했고 그때 전 생각했죠. 이분들하고는 최대한 말을 안 하는 게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겠구나라고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말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도 요즘 말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란 걸 말해요. 신혼집을 구하던 당시 솔직히 재정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고 하지만 서울을 떠날 순 없었기에 고민 끝에 시댁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제 직장 위치를 고려하더라도 1시간 안쪽으로 출퇴근이 가능했기에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할 것 없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저는 비교적 정시에 퇴근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걸 어머님 아버님께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어떻게 눈치를 채신 건지 제가 퇴근하고 한숨 돌리는 때면 여지없이 오시고 그러셨죠. 한 번도 미리 연락을 주신 적도 없고요. 그리곤 꼭 오셔서는 밥 차려라, 과일 깎아라. 그래도 제가 임신하기 전까진 그럭저럭 해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차피 먹어야 하는 저녁이니 좋은 마음으로 차려 먹자. 덕분에 나도 제대로 한 끼 먹는구나 하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했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입덧을 시작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 게 점점 부담스럽더라고요. 특히 5개월 넘어가니까 입덧은 사라졌어도 몸이 무거워서 회사에서 집에 오면 오로지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말씀 좀 잘해달라고 무턱대고 오셔서 공원 벤치에서 버티고 계시고 그러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남편한테 그러시더랍니다. 저는 저녁도 안 먹냐고요. 어차피 저도 저녁 먹으면서 수저 젓가락만 하나씩 더 놓으면 되는 걸 뭘 임신을 핑계로 오라마라 하느냐면서.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말을 잘한 건지 원래는 시부모님이 일주일에 2-3번은 꼭꼭 오셨는데 그 횟수가 한 달에 3-4번 정도로 줄었으니 저로서는 그것도 감지덕지했어요. 하지만 제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2주도 되지 않아 다시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저를 친정어머니가 2주 동안 돌봐주시고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또다시 연락도 없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밥을 차리라는데 솔직히 몸도 너무 피곤하고 애는 계속 칭얼거리지. 그런데 밥도 새로 해야 하지. 냉장고에 반찬도 친정어머니가 해두고 가신 반찬뿐이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오늘은 댁에 가서 드시면 안 되겠냐 했습니다. 애도 너무 칭얼거리고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뭘 해드릴 수가 없다고요. 정말이지. 맹세컨대 시집오고 처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소파 위에 있던 담요를 저한테 집어던지시면서 뭘 피곤하냐고 애 업고 하면 되지 않냐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눈물이 핑 돌대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지 싶어서.
그래서 조용히 담요 주워서 소파에 올려놓고 알아서 차려 드시던지 하시라 그러고 애안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방문 밖에서 EX 저 X 욕이 오가고 우당탕탕 뭘 깨부수기라도 하시는 건지 소란스럽더니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나대요. 그래서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친정어머니가 해두고 가신 반찬을 전부 다 싱크대에 부어놓고 가셨더라고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래서 안 치우고 그냥 뒀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오고 분한 마음만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나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왔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도 좋지 않은 걸 보니 보나마나 시부모님이 먼저 전화로 한바탕 하셨구나 싶었죠. 그리고 얼마 안 가 부엌에서 남편이 절 부르며 이게 다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못 들었냐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해두시고 가셨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본인도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났던 모양인지 아악하곤 소리를 한 번 지르고는 저한테 그동안 잘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그때 저도 정신을 차렸어요. 더는 시부모님께 잘할 이유도 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솔직히 이혼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갓 태어난 제 자식이 불쌍해서 그건 차마 엄두가 안 났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이 시기만 버텨내자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고 웃겼던 건 저희 시부모님 말이죠.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가셔놓곤 이후로 전화도 한 번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누가 반긴다고 저희 집에 또 오셨더라니까요. 저한테 밥 얻어드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임이 밥 먹었다 하고 그때랑 똑같이 알아서 차려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데리고 방에서 TV를 봤죠. 그러자 어머님이 안방문을 열고 저한테 온갖 욕을 퍼부으시길래 저도 똑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욕하지 마시라고 애가 듣는다고 할머니가 돼서는 부끄럽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정말 끈질기시더라고요. 그리고도 몇 달을 계속 그렇게 불쑥불쑥 오셔서는 밥 차려라 과일 깎아라. 저도 근데 그냥 그러시던지 마시던지 볼 일 있으면 아예 어머님한테 애를 맡겨놓고 나가기도 했고요. 피곤하다고 잠도 자고 그랬어요. 진짜 말 그대로 어머님 아버님하고 기싸움을 그렇게 거진 1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들이 정신 나간 미친 X를 며느리로 들였다며 상종도 하지 말자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정말 어머님 아버님하고 완전히 등지게 된 일이 있었으니 사실 제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할 수야 있었지만 저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이 날 거라는 연락을 받았고 눈치를 챈 거죠. 더 이상 제 자리가 없다는 걸.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난다는 마음으로 제가 관두겠다 했고 회사에서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시부모님하고 갈등을 겪으며 이미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은 상태에서 회사까지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 위축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죠. 그런데 몇 달 뒤 저는 운 좋게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였죠. 저희 애는 동네 어린이집 입소까지 3달을 남겨놓고 있었지만 새 회사에선 당장 제가 출근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미워도 당신 손주인데 설마 모른 척 하실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누구 손에 맡기려 드냐면서 저더러 정신머리가 썩었다고 단칼에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동네에서 시터를 구했습니다. 동네에서 시터를 구한 것도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게 워낙 동네에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 사정이 다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한 시터는 곧 이사를 갈 예정이라 더는 시터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제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겠다 한 거였고요. 그런데 아이 입소를 한 달쯤 앞두고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어머님이 저 몰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 입소를 취소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선 저희 어머님만 오신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까지 왔으니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자리는 이미 다른 아이로 대체되었다대요.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남편에게 바로 연락하여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태연한 목소리로 자기가 들어보니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게 없더랍니다.
아직 애가 한참 어린데 엄마인 제가 봐야지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는 건 미친 짓 같다나요. 그리고 이 일로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사실 어린이집 입소가 취소된 거야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정말 실망한 건 남편이 저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란다고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과 다시 한번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은 매번 저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과 부딪히는 게 지긋지긋하다면서 이번 한 번은 어머님 뜻대로 따라드릴 것을 종용했고 전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 한 사람 벌이만으로도 생활도 되고 앞으로 애도 키울 수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지 않냐 한마디 했더니 아무렴 자기가 우리애 굶기게 하겠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우리애 배고를까봐 일한다는 거냐고 남들보다 더는 못해줘도 남들만큼은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두 사람은 방해를 하냐고 정말 진이 빠지게 싸웠어요. 한편 결국 저는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에 정말 사정사정하여 아이를 입소시켰고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기어이 제 뜻대로 했다며 약 2년 동안 등하원 한 번을 도와주지 않았고 시부모님 또한 저를 돈독에 올라 지 자식 나 몰라라 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대하셨죠. 그러다 올해 초 남편으로부터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묵은 감정으로 거의 오가지 않던 시댁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방문하게 되었고 병문안도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님은 저는 본체만체 하시며 병원에서 혼자 이게 뭐냐고 힘들어 죽겠다며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넌 뭐 느끼는 게 없냐입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겠다고 대답하니 또다시 다른 집들은 다 며느리가 와서 수발 들고 하는데 전 팔자가 늘어졌다나요? 남편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애는 거의 혼자 키우는 기분이었는데 무슨 팔자가 늘어진다는 건지. 하지만 어머님하고 보는 눈도 많은 병실에서 말 씨름하기 싫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병실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신 게 내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더러 병수발을 들라는 건가 어이없네 이런 생각만 들어서 기분이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어머님한테 나를 세울 거냐더니 자기가 이번에 아버님 쓰러지신 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진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당분간 회사에 병가든 뭐든 쓰고 어머님을 대신해서 병원에 있으라는데 싫다고 했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아버님 챙겨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참에 묵은 감정도 털어버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는데 제가 뭐가 좋냐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좋은 거냐고요 그게. 그런데 남편에서 그치지 않고 이튿날 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선 대뜸 저더러 회사로 가지 말고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으니 제가 아버님 옆에 붙어 있으라나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봐야지 왜 남의 손에 맡기려 하시냐고 그랬습니다. 네,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 그대로 돌려드렸죠. 그러면서 볼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러시냐고 아무렴 남편보다 더 중요하시냐 했네요. 그리고 이 대화는 아니나 다를까 남편 귀에 들어갔고 그날 저희는 정말 주먹만 안 오갔지 미친 듯이 다퉜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왜 시부모님께 한 번을 제대로 굽히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저는 저대로 내가 처음부터 이랬냐고 한다고 했는데도 당신 부모님은 하나를 해드리면 열을 바라시는 분들이니 더는 못 해먹겠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어머님은 돈 뒀다 뭐 하시냐고 이럴 때 간병인 쓰시면 되지 왜 괜히 나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신지 모르겠다니까 남편이 저더러 시부모님 재산에 왜 관심을 갖냐입니다. 어머님이 당신 재산을 어떻게 쓰시던지 제가 그걸 왜 신경 쓰냐면서 저는 제 할 도리나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가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애도 돈도 하나도 못 준다고 몸만 나가라대요. 그래서 제가 웃기고 있다고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네가 뭘 주고 말고냐고 그랬죠. 내가 법적으로 따져보고 너한테 줘야겠다 싶으면 알아서 나눠줄 테니 까불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애도 네가 뭔데 주고 못 주고 소리를 하냐고 했습니다.
애 크는 동안 그 알량한 생활비 몇 푼 가져다 준 거 말고 네가 아빠로서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말이 오가며 서로 변호사를 알아보내 어쩌네 하다가 결국 그래봤자 서로에게 실익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비니 뭐니 안 주면 그건 그거대로 속 썩는 일이라 아파트 제 명의로 받고 아이 제가 키우고 대신 앞으로 남편에게 1원 한 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빠르게 이혼했어요. 솔직히 별의별 기분이 다 들었습니다. 시원섭섭. 이런 한 단어로는 정의하기도 힘들 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죠. 그래도 이젠 다 끝났어요. 아, 그리고 엊그제 남편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이 문제로 가끔 통화를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남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버님은 치매 판정 받으셨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 병간호하시다 허리에 골절상을 입으셔서 자기가 회사 쉬면서 병간호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제 소중함을 알았다고 자기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냐는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남편더러 졸리면 가서 자빠져 잠이나 자라고 쉰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 지옥에 내 발로 미쳤다고 들어가겠어요? 아들로서 부모는 당연히 직접 돌봐야지 어디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이혼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주저했다면 남편이 절 절대로 놔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한 번 잡혀서 개고생 해봤으면 됐지 2번은 절대 안 잡힐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 인생 책임지라는 어머님과 그런 어머님 말에 세뇌되어 지가 지켜야 할 게 누군지 분간도 못하는 바보천치 남편과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정말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결혼 전에는 왜 이런 남자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처음 남편하고는 친정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래서 믿고 나간 자리였고 먼저 나와있던 남편의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죠. 말쑥한 외모에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무엇보다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태도 덕분에 제가 원래 무척 낯을 가리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첫 만남에서부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후로 1년 반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정작 친정부모님은 그다지 탐탁치 않으셨지만요. 사실 남편을 처음 소개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주선하시는 분이 남편 쪽에서 결혼할 때 1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하셨고 저희 친정에서는 그 정도 얘기를 먼저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인가 보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의 행동이나 씀씀이에서 남편이 그렇게 여유 있는 집에서 자란 건 아니라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1억은 무슨.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딱히 하는 일도 없으시고 그나마 재산이라곤 두 분이 사시는 빌라가 전부. 하지만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땐 이미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남편의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부모님께선 말리면 괜히 더 불붙을까 걱정돼 저희 사이를 반대하지 않으셨다는데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시대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만 역시나 사람들의 말처럼 저랑 남편 두 사람의 사이가 좋다고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한 것 아니었어요. 특히나 결혼 전에는 신우에 대한 어머님의 사랑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기에 그토록 황당한 시집살이를 당하게 될 거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죠. 신우는 남편보다 8살이 어리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전 임신을 하여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과 출산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신우와 달리 신우 남편은 대학 생활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대요. 그리고 어머님 입장에서야 하나뿐인 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어머님 속이 아니었겠지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힘들었던 건 그런 신우의 팍팍한 인생을 어머님께선 저나 저희 남편이 같이 책임을 져줬으면 하셨거든요. 저희라고 얼마나 여유있게 살았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매번 입버릇처럼 저희더러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 하고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나중엔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데도 눈치를 주시니 미치겠더라고요. 한편 저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 어머님이 저희더러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만 낳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키워주겠다 하셨었고요. 물론 제가 어머님 그 말 한마디만 믿고 아이를 낳은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신청한 육아휴직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서 한번 부탁이라도 드려볼까 싶대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니 어머님이 정말 단박에 거절을 하시더군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집에서 손녀랑 신랑이나 하고 살아야겠냐면서. 그런데 어머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황당하고 웃겼어요. 자식이 되어서는 부모가 지 새끼 봐준다 하면 돈 주고 안 봐준다 하면 돈 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정말이지. 이걸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사실 저희가 그때까지 핑계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양가의 용돈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는 1억 해주셨고 시댁에선 2,500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화 남편이 모은 돈을 다 더해도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살려면 대출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출 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자 타령을 하면서 얼마나 반대를 하던지. 사실 사귀는 동안엔 6대4 정도로 더치페이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남편과 제가 경제관념이 그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다르구나 싶기는 했지만 그땐 그것 말고도 신경 쓸 문제가 워낙 많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가자고 했고 남편은 안 받고 빌라로 가서 마음 편히 살자 했지만 결국엔 제 뜻대로 했어요. 대신 아파트 명의도 제 명에 이자도 저 혼자 갚는 걸로 했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럼 네 남편은 네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래도 가정가구니 리모델링이니 그건 남편 돈으로 해서 소위 퉁쳤네요. 말이 길어졌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래서 결혼하고도 한 2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명절이니 생신이니 소위 챙겨야 하는 날에는 챙겨드렸지만요. 그런데 그때마다 친정부모님은 그마저도 안 줘도 된다며 자리부터 잡으라 하셨고 저는 시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웬걸 어머님은 제가 애를 봐주시면 100만 원씩 드리겠다 하니 그런 여유가 있으면서 그간 안 줬다 생각하신 건지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니까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아이 봐주기를 거부하시면서 일을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남편에게 친정에 아이를 데리고 가 있겠다고 했어요. 친정어머니더러 왕복 2시간을 매일같이 오가달라 부탁드릴 순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매번 출근 전 아이를 데려다주고 퇴근 때 데리고 올 자신도 없어서 그냥 제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친정에서 애를 키우는 게 낫겠더라고요. 친정은 오히려 제 직장에서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기도 했고 제가 쓰던 방도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난리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말 부부를 하자는 거냐면서 그러더니 저더러 차라리 직장을 관두라는데 막말로 남편의 벌이로 생활이 가능하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애가 없을 때도 둘이 허리 졸라매고 살던 판이었는데 아무튼 결국 제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이 소식을 듣고선 말 그대로 역성을 내시대요. 그럼 당신 준다던 100만 원은 친정에 주는 거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게다가 그래도 절대로 당신이 봐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던걸요?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과 제 사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다 적을 순 없지만 매번 바라기만 하시는 어머님께 저도 질릴 대로 질려버린 상황이었고 어머님은 제가 초심을 잃었다며 서운하단 말을 달고 사셨으니 그래서 그냥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올해 초 신우가 심해부랑 이혼을 했어요. 전 처음에 심해부가 바람이라도 폈나 싶었는데 실은 신우가 작년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더니 그게 식당이 아니라 노래방이었다대요. 본인 말로는 그냥 옆에서 술이나 따라주고 노래나 한두 곡 부르는 정도였다고. 일은 식당보다 쉬운데 돈은 2배 어쩔 땐 3배로 주니 자기가 별 수 있었겠냐는데 아무튼 신우는 이게 다 심해부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심해부 탓을 했고 심해부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뭐 했냐 기껏 네 화장품 사고 핸드백 사고 그런 거밖에 더 했냐 하다못해 애
학원이라도 보냈으면 말을 안 한다. 난리도 정말 그런 난리가 없더니 결국 이혼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래도 양육권은 엄마한테 온다던데 양육권도 심해부가 가져갔어요. 솔직히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신우 팔자도 참 세다 싶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였지. 신우 이혼이 막말로 저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런데 지난 6월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유치원에서 애 픽업해서 집에 왔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 안쪽으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현관을 열었더니 시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와 계신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남편대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어머님이 정말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대요. 조만간 신우 짐 챙겨서 저희 집으로 보내겠다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신우를 왜 저희 집에 보내냐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면 그 코딱지만한 집구석에서 셋이서 언제까지 지내라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시대요. 사실 시부모님 사시는 집이 옛날 빌라라서 작긴 많이 작아요. 실제로 신우가 이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도 당장 답답하겠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우가 저희 집에 온다니 상상도 안 해봤는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가 사는 집이 대궐 같다며 그러니 방한칸은 신우한테 내주라셨습니다. 그리곤 덧붙이기를 솔직히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신우는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갈게요.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당신은 저희가 응당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려는 기색이 없어서 무척이나 실망스러우셨다나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여기로 보내지 마시라고. 전화 남편이나 맞벌이 하느라 힘들고 그 와중에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신우까지 신경 못 써준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약올리기라도 하시려는 건지 내가 보내면 네가 어쩔 거냐입니다. 정말이지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어딨나 싶대요.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진짜로 신우가 왔어요. 짐가방 하나 덜렁 들고요.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현관 앞에 서 있는 신우를 보고 있으니 진짜 우라가 치밀더라니까요. 제가 신우더러 우리 집에 있는 게 편할 것 같냐니까 그래도 시댁보단 나을 것 같답니다. 거긴 자기가 숨 쉴 공간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었을 땐 저도 순간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싶었죠. 하지만 이어진 이유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희는 맞벌이니까 낮엔 자기 혼자 있게 될 거고 그럼 너무 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제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신우가 저희 집에 혼자 있을 걸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짜증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신우더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 하는데 그때 퇴근한 남편이 저를 보더니 일단 얘기 좀 하잡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 믿었던 남편이 말 그대로 제 뒤통수를 때리대요. 한다는 말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같이 못 살 건 또 뭔가 싶더라나요. 당분간 저 우울증인지 뭔지 좀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시간을 주자면서 환장하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하지 말라니까 만약에 처제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모른 척 했을 거냐고 묻대요. 처제였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데려오자고 하지 않았겠냐면서. 그리고 자기가 저였으면 데려오겠다는 말에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지 저처럼 겪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진 않을 거라나요. 그래서 결국 제가 졌어요. 일단은 같이 지내보기로 얘기가 된 거죠. 남편 말대로 제 친정일이었어도 제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보니 남편이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잠깐 잊은 게 신우랑 제 여동생은 성격이 완전 달랐거든요. 신우랑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멋대로 말도 없이 안방을 드나들고 제 물건에 손을 대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심지어 한 번은 제 물건을 훔쳐다 중고시장에 팔아먹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신우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같이 사냐 하니까 어머님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지. 얼마나 애가 사는 게 빡빡하면 그랬겠냐고. 그리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자기한테 이르냐면서 마음 좀 곱게 쓰라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신우가 아프다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몇 번씩 올라오는 화를 눌러 참았죠.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나마 신우가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 도와준 일이 유치원에서 저희 애를 데려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애도 신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한테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신우방에서 끼익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세상에 신우 옷장에 저희 애가 있더라고요. 놀라서 제가 너 왜 여기 있어 하니까 신우가 애더러 시끄럽다고 들어가 있으랬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전에도 이런 적 있냐니까 비밀이래요. 신우가 말하지 말랬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신우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절 발견하곤 정말 쏘스라치게 놀라대요. 그래서 신우더러 왜 우리 애가 옷장 안에 있냐니까 자긴 모르는 일이라는데. 맞아요. 신우가 안 그랬을 수도 있죠. 저희 애가 거짓말을 했을지도요. 그런데 저는 엄마니까 제 아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우더러 그냥 가타부타 설명도 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달라 했네요. 그러자 신우도 더는 이런저런 말 안 하고 알았어요 하더니 짐 싸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동생이랑 통화했는데 제가 자길 이유도 없이 내쫓았다며 서럽게 울더라고. 그게 정말이냐고요. 울었다니 좀 황당했지만 맞다 했습니다. 다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네 동생이 우리 애를 옷장에 넣어놨더라 그래서 나가라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대번에 하는 말이 애 말을 어떻게 믿냐입니다.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냐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악한 걸로 치면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우리 애가 영악하겠냐. 뒤돌아서면 걸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네 여동생이 영악하겠냐 하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기가 무섭게 또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신우를 내쫓은 건 경우가 아니라며 처음부터 같이 살기 싫어하더니 제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내서 신우를 내쫓았단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도 딸 키우는 엄마가 돼서는 시어머니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면서 지금 쫓겨난 신우를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고. 정말 같은 여자고 엄마이면서 인정머리가 없다는데. 듣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우리 딸이 거짓말을 했다고 아예 전제를 그렇게 깔고 가는 거냐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돼서는 자기 자식을 믿어주긴커녕 어떻게든지 여동생 허물 덮어줄 궁리만 하냐고 한심하다 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저야말로 제 자식밖에 모른다며 이기적이라더니 자긴 무조건 내일 다시 신우 데리고 올 거랍니다. 그러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러더니 저더러 애 데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이 집이 내 집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잠깐 주춤하더니 그래도 저는 갈 곳이 있지 않냐며 그러니 제가 나가는 게 맞다는 개논리를 펼치더군요. 그래서 됐다고 했어요. 신우를 데리고 와서 노숙을 하든 어디 여관에 가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여긴 내 집이니 당신이야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밤 도무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동생 때문에 나더러 나가라 마라를 했다는 게. 그래서 잠든 남편을 깨워선 도무지 안 되겠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밤중에 봉창 두들기냐며 짜증을 내길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신우 올려보낸 어머님도 황당하고 그렇게 와서는 내 자식 괴롭힌 신우도 어이없고 그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한 번을 지 와이프 편을 들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지 가족 챙기기에 여념없는 당신을 보고 있으니 도무지 화를 가라앉힐 수가 없다 그러니 이혼하자고요. 그러자 남편도 그제서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는지 뭘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며 자긴 그냥 자기 식구들 고생하는 게 속상해서 그런 거라고 저더러 이해 좀 해달라는데 자기 식구들, 그놈의 자기 식구들. 제가 남편더러 당신 식구는 나랑 우리 딸이야. 우리 두 사람이 제일 1순위여야 되는 거라고 하곤 저도 모르게 정말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이제 정말 다 필요 없다고 당신도 당신쯤이나 챙겨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저더러 정말 왜 이러냐면서 이러지 말자고 가뜩이나 신우일로 머리 아픈데 보태지 말라나요? 하지만 제가 경찰이고 친정이고 다 불러드릴 기세를 보이니 투덜거리면서 일단 대충 짐 챙겨 나가긴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한 번 한다 하면 하는 성격이기에 이튿날 회사에 병가 내고 변호사 사무실 말 그대로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이런저런 조언도 구했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소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는 남편 때문에 일이 좀 커져버린 거죠. 아무튼
남편더러 혼자 연락에 벌어서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다 걷어먹이고 살라고 덕담도 해줬고요. 애는 뭐 제가 누구처럼 노래방 도우미를 해서 이혼을 당하는 것도 아니니 양육권은 저에게 오겠죠. 그런 건 걱정 안 해요. 아,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심보로 애를 키우면 애가 잘도 크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은 어떤 심보로 신우를 키우셨길래 저렇게 자라서 저러고 사냐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전화였으니 다행이지. 면전이었으면 머리카락 다 뜯겼으려나요? 그래도 뭐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보단 제가 훨씬 저희 애 잘 키울 것 같으니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